준법 아우님들 안녕하십니까, 착한형입니다. 오늘도 우리 아우님들 만나 뵙고 싶어서 이렇게 휴대폰을 켰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우리 아우님들 고소장 작성하는 법에 대해서 제가 한번 하나하나 빨간 펜처럼 첨삭하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소장 작성하려면 먼저 고소장 양식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양식은 굉장히 찾기 쉽습니다. 한번 화면을 한번 보시죠. 먼저 양식은 어디서 다운받을 수 있냐면요, 검찰청 참여민원 양식에 다운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경찰청 민원 양식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한번 다운받아 볼게요. 고소장 표준 서식 검찰청 양식이고요, 그리고 경찰서 고소장 양식 한번 다운받아 보겠습니다. 사실 그 양식에 큰 차이는 없어요. 양식에 단 하나 차이가 있는 게 뭐냐 하면, 맨 마지막에 검찰청이면 검찰청, 아니면 경찰서면 경찰서, 어디 기관에 접수한다는 그 내용만 다릅니다. 먼저 고소장 제목이 있고요, 1번 고소인, 2번 피고소인, 3번 고소 취지, 4번 범죄 사실, 5번 고소 이유, 6번 증거 자료, 7번 관련 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소인 누구누구 적고 땡땡 지방검찰청 기준되어 있죠. 자, 그러면 경찰서 양식은 어떤가 봅시다. 똑같습니다. 뭡니까? 이제 아까 전에는 땡땡 지방검찰청이었는데 요거는 땡땡 경찰서 기준, 요거만 다르죠. 똑같습니다. 경찰서보다는 검찰청에 접수하는 게 더 낫다고 하던데 그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똑같은 수사기관 아니겠습니까? 다만 흔히 부딪힐 수 있는 그런 범죄들, 폭행, 상해, 교통사고, 절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경찰서가 더 나은 것 같아요. 훨씬 사건 처리도 빨리 되고 수사관님들이 어쨌든 노하우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 말고 우리가 좀 약간 복잡하다 생각하는 어떤 그런 경제 범죄나 좀 특수한 범죄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검찰청이 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극히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차이는 없습니다. 그냥 아무 때나 내가 편한 데 접수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어느 경찰서 접수해야 되고 어느 검찰청에 접수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관할은 크게 말해서 범죄지하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주소, 요 두 개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범죄 행위가 예를 들어서 강남에서 발생했다. 그런 경우에는 강남, 이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 행위자를 기준으로 했다. 그 행위자가 예를 들어가지고 강남구에 산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그 강남구로 관할하는 경찰서나 검찰청에다가 조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저것 다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직각건 하시면 됩니다. 직각건 하시면 시간은 좀 오래 걸릴지라도 그 사건의 관할에 맞는 데를 알아서 보내줍니다. 본격적으로 제가 한번 작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적어도 고소인은 인적사항을 다 입력 가능하겠죠. 내 정보니까 김개똥, 주민등록 번호, 주소는 알아서 적으면 되는 겁니다. 직업 같은 경우에 꼭 적을 필요 없겠죠. 쓰면 직업 없음 또는 무직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상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주사무소 소재지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법인들, 땡땡 주식회사, 법인 회사들도 고소가 가능하거든요. 그런 경우에 그 회사 이름을 적는 겁니다. 자, 이번 피고소인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좀 설명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피고소인 정보에 너무 집착하지 말자. 피고소인 정보를 잘 모른다 하더라도 일단 접수는 가능하니까 빨리 고소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고소를 하게 되면 수사기관에서 알아서 그 사람 찾아줍니다. 성명을 모른다 하는 경우에는 여기다가 이름 모름, 네이버 아이디 이렇게 적으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 3번 고소 취지, 무슨 죄로 처벌해달라고 그렇게 적는 겁니다. 간단하게 명예훼손죄 또는 상해죄, 폭행죄 이렇게 적는 겁니다. 네이버 검색을 하시거나 구글 검색하시면 죄에 맞는 법조문 몇 종류 다 나오거든요. 넣으시면 됩니다. 편안하게. 범죄 사실은 뭐냐면요, 육하 원칙에 따라 가지고 그 범죄 행위를 딱 압축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압축적인 문장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해 피해를 당했다, 그런 경우에 한번 써볼게요. 가정하고 입혔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 법률적으로 좀 이게 약간 정확하진 않은데요, 어쨌든 이 정도 쓰시면 제가 볼 때는 괜찮을 것 같아요. 육하 원칙에 따라 가지고 언제 누가 어떻게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그런 것들 적으시면 되는 겁니다. 외는 안 들어도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고소유예 한번 써볼게요. 제가 아까 전에 상해죄 얘기했잖아요. 행위가 왜 일어났는지 그 경위에 대해서 구구절절한 내용을 쓰시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고소유예는 내가 왜 고소하는지, 범죄 행위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 경위를 구구절절하게 쓰시면 되는 겁니다. 6번 증거자료에 고소인의 진술 외에 제출할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고소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하고 대비하고 모든 증거를 수집합니까? 그럼 우리가 모든 범죄를 예방할 수 있죠. 그런 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고소하면 일단은 수사기관에서 추가적인 증거들을 찾아가지고 실제 범죄가 일어났는지 맞는지 안 맞는지 수사기관에서 그거를 갖다가 수사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관련 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요거는 내가 이 사건 관련해가지고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든지, 또는 내가 이 사건 관련해가지고 어디 다른 추가적인 고소를 했다든지, 또는 이 피고소인이 다른 어떤 범죄에 연루된 사실을 내가 알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 적는 겁니다. 원활한 수사를 위해서 적는 겁니다. 기타는 보통 이런 거 씁니다. 그러니까 정말 억울하다, 좀 엄벌에 처해주세요, 정말 너무 힘듭니다, 이런 내용 쓰면 되는 겁니다. 간곡한 내용들. 자, 그리고 고소장에 진술한 내용들이 다 사실이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엉뚱한 내용, 내가 뻥쳤을 경우에는 내가 무고죄로 처벌하는 내용을 서약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고소할 때는 항상 신중해야 됩니다.
사실이 아는 내용을 고소해가 다른 사람 벌리려고 하면 그게 바로 무고죄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고소를 하면서 내가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거거든요. 절대 그런 일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아우님들 아시겠죠? 고소인 누구누구 쓰시고 도장 찍거나 아니면 사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경찰서에 내고 싶으면 땡땡 경찰서, 내가 검찰청에 내고 싶으면 땡땡 검찰청. 간혹 가다가 내가 경찰서 민원실에 고소장을 접수하러 갔는데 형사건이 아니고요, 민사사건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경찰서 사건이 아닙니다라고 해서 안 받아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가 그 말을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정말 안 받아주고 잘 모르겠다, 정말로 너무 안 받아준다, 우편을 접수하십시오. 아시겠죠?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이 방송을 보고 하나하나 스텝 바이 스텝 따라하면서 고소장을 한 10분, 20분 내로 작성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팁을 드린 거고요.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법